장례식장은 향 냄새와 검은 정장들로 가득했다. 95세 노인이 세상을 떠났고 영정 속에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듯한 얼굴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 숙여 절하며 이영수 어르신, 좋은 곳 가십시오라 속삭였다. 하지만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겹쳐 나왔다. 우리 아버지 박현수님, 아버지 김재호. 세 가족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멈췄다. 영정을 바라보던 세 가족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낯선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는 같은 얼굴의 영정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다. 첫째 가족은 농촌에서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자녀들이었다. 둘째 가족은 도시에서 사업을 키워온 집안, 아버지를 박현수라 불렀다. 셋째 가족은 미국에서 돌아온 이민자 가정, 아버지를 김재호라 불렀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사진 속 인물은 한 사람. 순간 장례식장은 웅성거림으로 휘청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난이겠지? 첫째 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 이영수예요. 우리랑 한 집에서 살았고 함께 밭을 일구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둘째 딸은 울먹이며 맞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박현수예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며 사업을 일으키셨다고요. 셋째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겨우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김재호. 편지를 늘 보내주셨는데. 분노가 치솟았고 눈물이 뒤섞였으며 장례식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서로의 진실이 부정당하는 순간 장례는 더 이상 추모의 자리가 아니었다. 밤이 깊자 노인의 오랜 친구라 자처한 최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주름진 손으로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그분은 새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전쟁 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살아야만 했지요. 억울한 누명 때문이었고 그 과정에서 새 가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서류에는 군복무 기록, 수배자 명단, 전쟁 후 신분 세탁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세 장의 편지가 함께 있었다. 첫째 아이들아, 밭을 지키며 함께한 시간이 내 삶의 전부였다. 둘째 아이들아, 너희와 함께한 순간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다. 셋째 아이들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늘 너희 곁에 있었다. 편지는 눈물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의문이 남았다. 왜 그는 끝까지 진실을 숨겼는가? 왜 세 가족을 동시에 지키려 했는가? 장례식장은 더 이상 조문객이 오지 않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세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며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버티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의 향내를 다 지우지 못했다. 첫째 가족은 검은 정장을 벗지도 못한 채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국을 데웠다가 불을 끄고 다시 데웠다가 또 끄기를 반복했다. 누군가가 숟가락을 들면 다른 누군가가 내려놓았고 젓가락 끝은 빈 그릇 위를 맴돌다가 허공에 멈췄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줄줄이 떴다. 새 이름의 남자, 한 장례식의 진실, 두 얼굴도 모자라 새 얼굴. 첫째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딴 말을 못해. 우리 일을 우리가 정리하자. 도시의 둘째 가족은 더 분주했다. 사무실 앞에 기자 둘이 진을 쳤고 거래처에서 정중하지만 차갑게 약속을 미뤘다. 둘째의 큰아들은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평판,
법률, 재정 세 글자를 크게 적어놓고 대책을 나눴다. 감정은 집에 두고 오자.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과 증거야.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과 증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 사람의 숨결 같은 것들.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위험한 건 설득되기 쉽다는 뜻이기도 했다. 셋째 가족은 비행기에서 내린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이민 생활에서 익힌 간결한 말투가 그래도 마음을 잡아줬다. 일단 오늘은 기록부터 정리하자. 편지, 사진, 송금 내역. 아버지가 보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막내딸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를 욕하기 전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말부터 제대로 듣자. 세 가족이 다시 마주 앉은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좁은 커뮤니티 카페의 뒷방이었다. 누구도 격식을 갖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첫째 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난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래도 확인해야 하겠지. 둘째 큰아들이 자료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군복 사진, 수배 기록, 전쟁 직후의 위조 신분 신고 문서. 셋째 막내딸이 걸어모은 편지들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종종 편지 사이에 끼어있는 영수증 조각이 보였다. 병원비 납부, 소액 송금, 항공 우편. 그때 뒷문에서 벨이 짧게 울렸다. 비에 젖은 코트를 걸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중년의 얼굴은 단단했지만 피곤했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전해야 할 것이 있어서.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할 때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당신들의 아버지와 피를 나눈 누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산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그분은 늘 멀리서만 죄책감 속에 기록을 남기셨죠. 둘째 가족의 막내가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럼 당신은 네 번째.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네 번째 가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게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았고 저는 어머니와 별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그는 제게 기록을 맡겼습니다. 당신들이 서로를 의심하다 막다른 길에 부딪히면 전하라고요. 그녀는 낡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말려 있었다. 첫 장에는 서툰 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그리고 세 개의 이름이 번갈아 적혀 있었다. 이영수, 박현수, 김재호. 어느 페이지는 잉크가 번져 글자 모양이 흐릿해졌고 어느 페이지는 글줄이 중간에서 뚝 끊겨 있었다. 셋째 막내딸이 손끝으로 그 페이지를 살짝 눌렀다. 이날은 왜 멈췄죠? 여자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아팠던 날. 그는 집 앞까지 왔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기에만 기록하고 끝냈어요. 오늘은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사랑이 죄처럼 느껴지는 밤이다. 그렇게요. 첫째 가족의 큰아들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기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견뎌낸 건 기록이 아니라 빈자리였어. 둘째 큰아들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한 번 쳤다. 그래도 이 노트는 필요해. 사실과 증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셋째 막내딸이 말끝을 이어받았다. 사실과 증거, 그리고 사람이야. 그녀가 노트 옆에 카세트 테이프를 올려놨다. 장례 직후 금고에서 나온 그 음성. 스위치를 올리자 낮고 거친 목소리가
방 안에 번졌다. 내가 새 이름으로 살아온 건 살아남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너희를 아프게 만들었다. 내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아마도 난 여전히 겁이 많았다는 뜻이겠지.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전혀 다른 숨소리들이 떠다녔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더 깊은 분노를 삼켰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노트를 당겨오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의 비밀 가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살지 않았고 저는 그분에게 생활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기록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둘째 가족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당신은 우리에겐 누이지만 우리 집들에겐 손님이군요. 여자가 아주 작게 웃었다. 오늘은 손님으로 오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족처럼 앉을 수 있다면 그땐 손님이 아닌 것으로. 첫째 어머니가 그 말을 받아 적듯 중얼거렸다. 언젠가. 밤, 세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회의를 열었다. 첫째는 마을회관의 낡은 난로 앞에서, 둘째는 사무실의 희끗한 형광등 아래서, 셋째는 원룸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주제는 같았다. 진실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둘째 큰아들은 노란 메모지에 세 줄만 적었다. 왜 지금 우리는?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누가 아파왔는가? 다음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추가 유언이 개봉 가능한 시점이라는 통보였다. 세 가족과 여자는 같은 시간에 같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초록색 스탠드 램프 아래 봉투는 조용히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변호사는 봉인을 조심스럽게 풀고 첫 장을 펼쳤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것은 빚도 변명도 아니다. 너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라.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이제 너희가 지켜다오. 몇 장을 넘기자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떨렸다.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고인은 장녀 공공, 모두의 시선이 여자로 향했다. 변호사는 이어 읽었다. 공공에 대해서는 생전학비와 생활비 일부를 지원했고 그녀의 상속부는 본인의 동의 하에 상봉지원센터 설립에 귀속하도록 한다. 장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부는 공익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둘째 큰아들이 예리한 눈빛으로 물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재단, 동의하면 센터 귀속. 결국 어느 쪽이든 장녀의 현금 수령은 없다는 뜻이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다만 장녀가 이사회 감사를 맡는 조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가족 외부의 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여자로 향했다. 그녀는 한 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제 법정 몫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이 화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 감사 역할을 맡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제자리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자리에서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은 잠깐 허공을 떠돌다가 그녀의 소매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와줘서 고마워. 둘째의 막내는 메모장에 크게 한 단어를 적었다. 다리. 셋째 막내딸은 오래 묵은 돌을 하나 내려놓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네요. 유언장은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졌다. 세 가족의 공동 명의로 세 가족이 합의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첫 3년간은 무급으로 운영 계획을 직접 수행하라. 합의하지 못하면 재산은 전액공익재단에 귀속된다. 둘째 큰아들이 입술을 깨물었다. 무급 3년. 우리에게 버릴 수도 기회일 수도 있겠군. 첫째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버리든 기회든 우리에게 주어진 건 길 하나뿐인 것 같구나. 그날 밤 셋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종류의 결심을 했다. 첫째는 사람들 앞에서 숨지 않는 것을, 둘째는 숫자만 보지 않는 것을, 셋째는 먼저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을.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오래된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적었다. 오늘 나는 손님으로 왔다. 언젠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날, 이 노트는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보다 더 따뜻한 곳에 놓일 것이다. 누군가의 마음 안쪽, 불빛이 꺼지지 않는 방. 며칠 뒤, 세 가족은 처음으로 같은 편을 자처했다. 구청 근처의 허름한 상가를 둘러보고 관리인과 임대 조건을 흥정하고 이웃 가게들과 인사를 나눴다. 혹시 야간에 시끄럽지 않겠죠? 우린 조용한 싸움을 할 겁니다. 말보다 손을 더 많이 움직일 거예요. 사인하는 순간 셋의 펜 끝이 같은 종이 위에서 스쳤다. 잉크 자국이 같은 선 위에 겹치듯 번졌다. 그날 저녁 임시 현판을 도화지에 손글씨로 썼다. 다리상봉지원센터 준. 글자를 쓰던 셋째 막내딸이 웃었다. 아버지는 글씨를 참 못 쓰셨어요. 그래서 대신 예쁘게 써드릴게요. 둘째 큰아들이 장난처럼 엄지를 들어 보였다. 나는 숫자는 잘 써. 첫째 어머니가 그 둘의 어깨를 번갈아 두드렸다. 나는 밥을 잘해. 문을 여는 첫날,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삶이 설명해 주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과 중년의 여자가 문턱을 넘었다.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겠지만 들어오겠소? 접수대에서 셋째 막내딸이 미소로 대답했다. 반은 믿고 오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반은 오늘 우리가 같이 채워보죠. 상담실 의자 2개가 마주보게 놓였고 테이블 위에는 물컵 2개와 티슈 1통이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길고도 짧았다. 서로를 탓하다가 어느 순간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다. 괜찮아요라는 말이 대수롭지 않게 오갔다. 그 말은 사실 가장 큰 용기였다. 언론은 다시 왔다. 위선 아니냐는 질문이 다시 박혔다. 둘째 큰아들은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첫째 어머니는 짧게 덧붙였다.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 세지 않겠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지부터 세겠습니다. 셋째 막내딸은 마지막 문장을 준비해 두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딱 맞는 말을 했다. 우리는 서로를 건너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저녁 셔터를 내리기 직전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자 나무 현판이 나왔다. 먹으로 그려진 3글자. 같이 건너.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여자가 한 발 다가와 나무결을 만졌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부탁 같네요. 첫째 어머니가 현판을 안고 벽에 기대 세웠다. 촛불 대신 형광등 불빛이 나무결을 타고 흘렀다. 둘째 큰아들이 낮게 중얼거렸다. 좋다. 같이. 다음 주 더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예산 배분, 프로그램 우선순위, 이사회 운영 규칙. 둘이 한 사람을 누르는 투표를 금지하는 동수합의 원칙은 생각보다 고된 길이었다. 회의가 3시간째 이어질 때 여자가 감시자의 표정이 아니라 누이의 표정으로 말했다. 기록을 읽으며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이 가장 비겁했던 순간은 한쪽을 더 사랑한다고 느낀 날이었대요. 한쪽을 더 택하느니 아무도 택하지 않는 걸 택했어요. 그게 더 큰 상처였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를 이기는 표결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택 같아요. 셋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이어지는 표정은 모두 달랐지만 결론은 비슷했다. 1분기 상담 30, 법률 25, 지역 25, 예비비 20, 2분기 조정 가능. 그리고 자원봉사자 발굴을 당겨 지역 신뢰를 먼저 쌓는다. 벽에 붙은 규칙지 아래 새로 한 장이 더 붙었다. 합의. 온기와 숫자의 균형. 개소 한 달째 문득 여자가 방문록을 넘기다 한 줄에서 멈췄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였네요.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쓰듯 쓰다듬었다. 그래요. 오늘은 나도 나를 조금 용서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우린 아직 손님과 가족 사이 어딘가에 있지. 그래도 내일 다시 같이 문을 열자. 둘째 큰아들이 문을 닫으며 덧붙였다. 내가 계산할게. 오늘은 숫자가 아닌 것까지. 영정 앞에서 나란히 절을 올리기 전에 여자가 먼저 한 발 물러섰다. 오늘은 제자리가 여기인 것 같아서요. 첫째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세 가족은 작은 방에 모였다. 아니, 내 자리는 우리 옆이야. 세 사람의 이마가 방 바닥에 닿는 순간 향연기가 가늘게 올라갔다. 여자는 촛불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오늘도 기록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기록을 만드는 사람으로도 남을게요. 여기 이 다리 위에서. 그날 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골목을 타고 번졌다.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하나 남았다. 접수대 위 방문록 마지막 줄에는 빈칸이 있었다. 누군가 내일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쓸 것이다. 한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다가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을 기다리는 빈칸. 셋은 동시에 아주 작게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다. 천천히. 같이. 겨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센터 창문에 성에가 끼고 작은 난로가 구석에서 덜컹거리며 불빛을 토해냈다. 운영 석 달 만에 이미 수십 명의 사연이 이 작은 공간을 스쳐 지나갔다. 갈라진 형제, 상속 다툼, 오래된 오해. 사람들은 울고 화내고 웃고 또다시 서로를 마주했다. 그 모든 장면은 기록으로 남았다. 상담일지 한 구석에는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상담사가 아닌 첫사랑의 딸이 감사의 기록으로 남긴 짧은 문장이었다. 첫째 가족의 어머니는 어느 날 늦게까지 홀로 남아 방문록을 넘기다 삐뚤빼뚤한 글씨에 멈췄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였네요. 그녀는 눈시울이 젖으면서도 웃음을 흘렸다. 그래, 맞다. 둘째 가족의 큰아들은 여전히 숫자와 씨름하고 있었다. 수입과 지출의 칸은 언제나 빠듯했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류 더미 위에 고개를 파묻고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결국 또 버티라고만 하시네요. 그 옆에서 누군가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다. 첫사랑의 딸이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는 어이없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아버지가 못했던 말들을 참 잘하네요. 그녀도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셋째 가족의 막내딸은 자원봉사자들과 프로그램 기획을 함께 했다.
어느 토요일 기억 붙이기 모임에서 낡은 반지 하나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했는데 누구인지 끝내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희미한 자음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뜻밖에도 첫째 어머니의 이름 이니셜이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첫사랑의 딸은 천천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도 건네야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건넸고 첫째 어머니는 가만히 받아들고 가슴에 꼭 품었다. 하지만 세상은 늘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지역 언론에서 새 가정을 둔 남자의 위선적 유산이라는 기사를 다시 내보냈다. 사진에는 새 가족과 첫사랑의 딸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실렸고 악의적인 자막이 붙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차가워졌다. 그때 첫째 가족의 딸이 결심했다. 침묵은 오해만 낳아요. 기자회견을 합시다. 둘째는 처음엔 반대했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는 적극 찬성했다. 그리고 네 사람은 무대에 함께 섰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숲처럼 솟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게 쏟아졌다. 아직도 서로 불신하지 않습니까? 센터는 거칠애 아닙니까? 첫째 가족의 딸이 차분히 대답했다. 우린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다투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둘째 가족의 큰아들이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서도 여기 섭니다. 숫자로는 증명할 수 없어도 한 사람의 미소가 바뀌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셋째 가족의 막내딸이 덧붙였다. 위선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위선으로라도 사람들을 붙잡겠습니다. 그 위선이 언젠가 진심이 되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의 딸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네 번째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로 맺어진 누이로서 이제는 기록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길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예상 밖의 반향이 일어났다. 불완전해서 더 인간적이다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작은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봄 센터 앞마당에 작은 벚나무가 심어졌다. 네 사람은 함께 삽을 들었다. 첫째 어머니가 땅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 순간을 좋아하셨을까? 둘째 큰아들이 삽에 몸을 기대며 대답했다. 좋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말은 못하셨겠죠. 셋째 막내딸이 흙을 덮으며 웃었다. 그러니 우리가 대신 말하죠. 잘했다고. 첫사랑의 딸은 벚나무 가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건 우리 모두의 뿌리예요. 개소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주민들과 언론, 과거 내방객들이 모였다. 작은 무대 위에 네 사람은 나란히 섰다. 각자 준비한 짧은 말을 전했다. 첫째 가족은 말했다.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은 말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남았습니다. 셋째 가족은 말했다. 우리의 다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의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한때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서 있습니다. 청중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난 뒤 네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영정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같이 건너라 새겨진 나무판이 기대어 있었다. 세 아들은 나란히 서서 큰 절을 올렸다. 첫사랑의 딸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화해의 눈물이었다. 첫째 아들이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원망만 하진 않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숫자보다 큰 게 있다는 걸. 셋째 아들이 덧붙였다. 우린 끝내 같이 건널 겁니다. 당신이 남긴 다리 위에서. 첫사랑의 딸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저는 오늘 기록을 덮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센터 불이 꺼지기 직전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마치 오래된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 했다. 잘했다. 이제 내가 아닌 너희의 길을 가라. 그리고 세 사람의 아버지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네 번째의 피부치까지 마침내 진짜 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돈도 이름도 아닌 원망에서 화해로 이어지는 달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건강하세요.